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이 국가를 몰고 가려고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많은 악한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드디어 풀이 꺾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조국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좌익의 민낯을 똑바로 보게 됐습니다.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위선 중에 위선을 부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좌익들이다 하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조국 사태 이제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이제 종료를 했는데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겨놓고 결국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없던 것으로 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없던 것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 국민들의 안보,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국가가 무너지는 이와 같은 그 공포, 이런 공포 때문에 결국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없던 것으로 이제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2년 이상 계속해서 북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북한은 방사포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젠가는 또 한 번 쐈죠. 13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은 썩은 지푸라기입니다. 그냥 두면 끊어져 버릴 썩은 지푸라기예요. 문제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썩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거기에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자들, 이 자들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요즘 매일 청와대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만간 주사파들의 막장 드라마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주사파 척결,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난 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행한 그런 악한 일들로 인해 국가가 저 위기의 수렁 속에 빠졌는데 이 수렁에서 앞으로 빠져나오려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무척이나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양상은 주필이 쓰신 막장의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흔들거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것은 나라가 흔들린 문제이다. 국가의 이익이 흔들릴 그런 사안이다. 말 그대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하루에 다 벌어졌다. 이것을 보면서 양상은 주필이 이런 막장에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사설을 이제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아침 신문을 받아들고 든 생각은 막장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정부에서 막장의 냄새를 맡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는 야당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 확정된 바로 그날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청와대 첩보에 따른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으로 선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당선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압수수색 혐의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 모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야당 후보는 선거 사기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 후보는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다른 사람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야당 창원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은 그날 그에 대한 비리 혐의가 경찰에 의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하나만하였습니다. 그는 낙선 뒤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선된 사람은 대표적 친노 인사로 그 형은 노무현 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수사가 중단돼서
야당 후보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실력자가 내가 당선시킨 게 몇 명이란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울산시장과 창원시장일 것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둘째 기사는 정부가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정반대로 왜곡해서 월성 원조 1호기를 강제 폐쇄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한수원 이사들에게는 폐쇄 결정을 내려도 배임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검게 칠해 모르게 하고 공개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개수한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의 과거 평균 가동률만큼만 돌려도 4년 동안 1,000억 원 이상의 이득이 있는데 탈원전한다고 억지로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개수비용 7천억 원을 그냥 날리고 가동으로 억을 수천억 원을 날리고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를 대량 방출하면서 얻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오기를 뒷받침하는 것뿐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의 셋째 기사는 김정은이 서해에 내려와 해안포를 쐈는데 우리 군이 뒤늦게 항의문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사실 중요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포성을 듣고도 숨기고 있다가 북한이 쐈다고 발표하자 항의하는 쇼를 했습니다. 북한이 발표하지 않았으면 끝내 숨겼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로 북한이 서해 섬 곳곳을 요새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면에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정말 군이 아니라 여당의 하부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오면에는 정권의 실력자들이 나와 주한미군은 공군만 좀 남기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안함 폭침을 소설이라고 했고 조국 안의 증거 인멸 행위를 증거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군사 전문가가 돼서 이 사람이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 이 국민들의 안위를 갖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면에는 정치 편향 교육을 한 서울 인원고가 정치교사를 폭로한 학생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황당한 정치 편향 교육을 한 교사를 벌하지 않고 고발한 학생을 오히려 비난하더니 이제 그 학생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교육감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제 자식은 외고 보내더니 지금은 자사고 외고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이없는 일들이 하루에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만이 아닙니다. 요즘 신문 보시면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계에선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아예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냥 정권의 실세니까 앞에서 굽신할 뿐입니다. 경제 역주행이 계속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외교 안보 사령탑들은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우방 국가와 싸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국회에선 선거제도와 형사사법체계를 정권이 제 마음대로 바꾼다고 난립니다. 보름 안에 무슨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재수 사건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가는 길을 밟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탄광의 막장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의 막장은 아직 버팀목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버팀목이 없는 막장에 와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청와대 비서들 스스로 4년차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울산시장 사건, 유재수 사건, 국회 사퇴 등은 막장의 천장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입니다. 막장에서 일했던 광부의 수기를 읽으니 거기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산소가 모자라기도 하지만 위험이라는 것이 냄새로 바뀌어 떠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 사람 모두가 그 냄새를 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국민들도 그 막장의 냄새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기업이 너무 안 된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세무조사가 너무 심하다. 노조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들은 빨리 막장에 버팀목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은 무조건 안 무너질 테니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있는 버팀목을 보니 달랑 야당복 1개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양상훈 주필의 사설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수많은 국민들이 가슴 태우며 정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올바른 길로 국가를 인도해 줄 것, 이것을 바라면서 정말 노심초사 하면서 2년 반을 보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2년 반 동안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에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라고 불리는 이 세력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진보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명칭을 가져다가 도용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종북, 친중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의 진보가 아니라 수구 꼴통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가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좋은 가치, 그 가치는 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 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국가와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일을 위해서 1200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좌익은 안 된다 가르쳐야 하고, 특히 목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유물론을 가르치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하는 거를 교육 시간에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체제를 지키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가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 마땅한 그런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애국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appreciate,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많은 분들 이 땅에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으면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국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